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신상템으로 쿨톤 맞춤 데일리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는데요. 올영 세일 이후로 처음으로 찍는 겟레디인 만큼 그동안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봤던 얘기들 정말 한가득 모아가지고 재밌게 나눠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흔히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친구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일단 제가 얼굴에 붙인 거는 이 아이 셀피전시의 시카 쿨링 패드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져가지고 피부 열감을 1차적으로 내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머리 말릴 때 얼굴에 붙여놔도 에센스가 충분한데 또 찝찝한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막 머리카락이 떡진다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쿨링템들이 진짜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가며 써보고 있는데 어쩔 거야 진짜. 압도적으로 얘가 제일 좋아요. 얘처럼 시원한 애들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올영 세일이 끝나고 다가세 밤에 지금 충분한 휴식을 조금 취해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피부 컨디션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최근 들어 손꼽히게 피부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다 좋은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휴식이 찐이다. 그 다음은 코스알엑스 이거 스킨 부스터 써줄게요. 사실 그래봤자 올영 세일 끝나고 목금 토일 이렇게 4일 정도밖에 안 쉬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빨리 이 감정들 스스르고 친구들이랑 또 재밌게 콘텐츠 다시 시작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 정리해서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궁금한 질문을 친구들에게 드렸었는데 진짜 정성스럽게 답변을 남겨주셨잖아요. 읽으면서 너무 큰 도움이 돼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요앰플. 제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아직 출시가 되는지 않은 미출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수분감이 미쳐가지고 요즘에 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렇게 미니 샘플 2개를 받았는데 벌써 지금 하나는 다 쓰고 이것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당장도 하나 보내주시라. 담당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요거는 제가 찜해놨습니다. 저 원래 수분 앰플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수분 세럼. 근데 얘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그동안 광고 제안이 들어오면 정말 칼같이 거절했던 게 수분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체로 좋기는 좋은데 그냥 그게 그거? 너무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달라. 이거는 본품 출시되면은 무조건 내가 후니언 픽으로 마켓 가져올 거야. 내 걸로 찜해 놓을 거야. 피부 봐봐요 친구들. 광이 미쳤다니까요. 지금 예정 출시는 9월쯤이라고 하시는데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아. 에스네이처 크림. 얘랑 또 궁합이 기깔나요 친구들. 워낙에 이거 자체도 잘 발리고 흡수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발랐을 때 보여요? 이게 스르륵 녹으면서 피부에 흡수되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다른 브랜드긴 하지만 제가 담당자님께도 두 가지 조합이 진짜 미쳤다. 에스네이처 크림이랑 꼭 써보셔야 돼. 이거 봐요. 이렇게 스르르 녹는다니까. 이렇게 궁합이 좋은 게 같은 라인의 제품들도 어려워요. 근데 이 수분 세럼 바르고 이 크림까지 딱 바르면은 끝장나. 보이죠? 요거 출시되면은 그때 그 세럼이에요 라고 꼭 말씀드릴게요. 진짜 미쳤어. 진짜 새로운 스킨케어템에 이렇게 꽂힌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미쳤어. 거의 담당자님께 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내 거라고. 다른 유튜버 컨택하시기만 해봐 진짜. 충분하게 흡수를 시켜줄게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친구들. 이번에 올영 세일 끝나고 몸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컨디션 회복이 안 돼가지고 사실 지금도 조금 고생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또 100% 제 에너지를 채울 동안 촬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또 자연스러운 텐션으로 시작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또 촬영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또 신나네요. 나 어떡해. 진짜 무대 체질인가 봐. 이거는 스킨푸드 베리 수분 선크림. 제가 최애 선크림 9 정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것도 봐주시고 이거는 제품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써보려고요. 근데 요즘에 선크림들이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좋다. 좋아요. 좋은데 그게 그거 같은 것 또 하나의 요 선크림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브랜드를 써도 본인의 취향 이제 뭐 유기자차, 무기자차 요것만 명확하게 파악하신다면은 웬만한 거는 다 마음에 드실 것 같은? 그래서 원하는 컨셉, 원하는 브랜드 제품 거 쓰셔도 되지 않나 이제 선크림은. 근데 얘는 로션 같은 이런 발림감이긴 한데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다. 뭔가 보습감이 살짝 들어있는 느낌? 근데 마무리 굉장히 깔끔해요. 촉촉한데 깔끔한. 제가 뭉근하다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쓰는데 얘도 딱 그런 뭉근하면서 피부가 살짝 결 자체가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되네. 막 겉도는 거 없이 그렇다고 막 유분기가 있는 거 그런 거 없이 깔끔합니다. 이렇게 봐봐. 밀리는 거 없이 굉장히 잘 흡수가 됐어요.
그럼 다가오세요. 요거 셀피 전시 톤업선 베이스거든요. 그린 컬러 이용해가지고 먼저 조금 발라볼게요. 제가 붉은기만 살짝 한번 가려주고 쿠션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쿠션을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쿠션 리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 트렌드 자체가 약간 컬러 코렉터? 이런 아이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쁘아 젤로 톤업도 써보고 요거 셀피 전시도 써보고 다양하게 써보는데 요 아이들은 뭔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베이스로 썼을 때 확실히 커버력 낮은 쿠션들과의 궁합이 좋긴 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톤을 좀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어쩌면 지속력 치트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양한 조합으로 또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다르죠. 얘가 좀 붉은기를 이렇게 잡아주고 뭔가 붉은기를 잡으면서 조금 화사해지고 싶다 하면은 보라색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푸른색은 생각보다 잘 맞진 않았어. 그럼 오늘의 베이스는 네이밍 쿠션 대결 레이어드 핏이랑 제로 그래비티 반반을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이 제로 그래비티부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에서 이거 손 너무 꽉 낀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쓰다 보니까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양 조절을 바깥쪽에도 한번 해주고 이쪽을 먼저 발라볼까요? 더 다가서서 Follow Me 얘를 이렇게 밀까요? 그리고 이 쿠션 밀어서 사용할 때 있잖아요, 친구들. 이게 똑같이 밀어서 사용을 해도 힘 조절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진짜 피부 위에서 피부 살이 밀리지 않을 정도로만 모공에 깔아준다는 생각으로 올려줘야 돼요. 얘는 크림이야 바닐라 쿠션 그런 아이들처럼 밀어서 사용하면 더 안 예쁘게 발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느낌. 네이밍 쿠션 이번에 진짜 잘 냈어. 보통 쿠션 리뷰 보면은 유튜버분들의 평가가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이번 네이밍 쿠션은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만족스럽게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리고 지금 이 컬러는 처음 써보거든요. 21Y. 아니 레이어드 핏 요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피가 지금 다 품절돼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Y로 또 추가 구매해가지고 반반 발라보는데 그래도 제가 붉은기를 1차로 커버나 신의 한 수 해놔서 그런지 다행히도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퍼프가 진짜 궁합이 말이 안 돼. 이 납작한 퍼프랑 진짜 잘 맞아요. 같은 컬러로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건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설렙니다. 마무리하면서 밀착감 한 번만 높여줄게요. 근데 컬러 이것도 화사하다. 여기가 안 바른 쪽, 바른 쪽 차이 느껴지죠? 근데 스킨케어를 진짜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그냥 바르기만 해줘도 엄청 건조함 없이 굉장히 잘 달라붙으면서 촉촉하거든요, 속도? 진짜 스킨케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새 거잖아. 그리고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제가 썼던 제품이어가지고 사용감이 살짝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머, 나 오랜만에 써도 너무 좋잖아. 그리고 레이어드 핏 같은 경우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진짜 여러 번 추천해가지고 그 다음에 브랜드에 연락이 와가지고 마켓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레이어드 핏은 진짜 솔직히 내가 다 알렸잖아. 솔직히 훈이연이 한몫했다 인정. 그리고 제가 이걸 저번 비교 영상에서 살짝 포슬포슬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파우더리하게? 근데 얘가 막 파우더 입자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얘를 상세 설명을 보니까 글로우 쿠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글로우 쿠션이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 깐달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철에 마켓을 했었잖아요, 2년 전에. 진짜 지금처럼 딱 요렇게 지금 반대쪽이랑 비교해서 봐도 막 광이 더 강하게 돈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진짜 여름철에 잘 다져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근데 제가 기존 쿠션 사용할 때는 확실히 오래된 제품이었어서 그런지 그 퍼석거리는 느낌이 컸는데 또 요거 새 걸로 쓰니까 뭐가 엄청 크진 않네요. 새록새록 떠올라. 나 네이밍 쿠션 이거 레이어드 핏 엄청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딱 요즘 말하는 세미 글로우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마무리감은 세미 글로우보다는 조금 더 세미 매트 쪽이긴 하거든요. 근데 피부 진짜 깔끔하다. 근데 두 가지 톤 차이가 조금 있다. 이번에 제로 컬러가 조금 더 화사한 느낌 있죠, 얼굴에 바르니까. 그리고 이 퍼프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제로가 확실히 더 얇게 올리기는 쉽다. 진짜 쿠션 트렌드가 휙휙휙 바뀌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쿠션들이 얇게 발릴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레이어드 핏은 컨트롤이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써도 좋긴 좋다.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아이를 만났어도 친구들에게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확대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그쵸? 이쪽보다는 확실히 이쪽이 더 깔끔하게 커버가 된 거 느껴지시죠? 저는 이 레이어드 핏도 커버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이가 좀 있구나. 전체적인 느낌, 이쪽이 레이어드 핏, 이쪽이 제로.
어떤 느낌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는 오늘 메이크업 하는 날이니까 제로 남은 양 갖고 와가지고 한번 커버만 조금 올려줄게요. 오, 바로 커버 올라간다. 여기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보이던 톤 정리까지 싹 해주죠. 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바르니까 이쪽이 더 확실히 커버력도 커버력이고 더 매트한 느낌이 있긴 확실히 있다.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찹찹찹 발라붙는 그 힘이 더 느껴지긴 하네요. 네이밍에서 제로를 이제 메인으로 밀긴 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반반 써보니까 제로 퀄리티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테스트하고 또 영상 찍고 막 이런 조합 저런 조합 막 반반씩 발라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손에 익어서 그런지 이제 제가 사용해도 좀 얇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긴 거는 이게 처음에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핏되는 느낌으로 이 퍼프까지 괜찮아질라 그래. 네이밍이 큰 그림이야 뭐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 짜증나. 뭐야 이렇게. 어바웃톤 파우더 가지고 와서 역시나 1.5호스이고요. 눈썹 한번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 줄게요. 아이브로우 저 요번에 샀잖아요 친구들. 에스쁘아 이거 라이트 컬러. 정확한 게 라이트 브라운. 근데 제가 지금 눈썹 탈색을 했는데 색깔이 완전 찰떡같이 맞는 거예요. 충격적이야. 해볼게요. 친구들 이 끝쪽 봐봐요. 색깔 완전 똑같죠. 다음 베이지 컬러로 하고 여기 컨실러 컬러 아래선 깔끔하게 따줄게요. 오늘 팔레트는 이거 쓸게요. 투쿨 포스쿨의 소프티 핑크. 컬러가 진짜 여쿨을 위한 이런 느낌이세요. 이 아이를 첫 번째 컬러 2개 살짝씩 섞어가지고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아이 메이크업 할 때는 이야기 나눠야 되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얘기는 친구들의 인생 테마곡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의 테마곡을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도 혹시 있을까요? 내 인생의 테마곡을 하나를 설정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이유도 궁금해요. 왜 그 곡이 테마곡인지. 저는 소녀시대의 데이 바이 데이라고 사랑은 선율을 탁월한 노래가 있거든요. 예전 드라마 그 배트맨 바이러스 OST로도 들어갔었던 그 곡인데 저는 그 곡만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갑자기 감성적이야 뭐야. 그러니까 딱 싱그러운 봄이 연상되는 노래기도 하고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근데 또 잔잔한 딱 싱그러운 그런 곡이어서 뭔가 우리 친구들이 저를 떠올렸을 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팔레트 생각보다 컬러감은 있는데 잘 올라간다 예쁘게. 그쵸? 채도도 적당히 있으면서 흰기도 있으면서 딱 진짜 여쿨 라이트 톤 분들이 사랑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팬미덥을 저번 영상부터 혹시 머리가 완전 산발이세요? 정리 좀 하고 할걸. 근데 이제 하게 되면은 저의 이제 팬미덥 오프닝 곡으로는 어떤 게 좋겠다 사실 마음속으로 다 찜해놨거든요. 저는 소녀시대의 럭키 라이크 댓이란 노래인데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이거는 진짜 오프닝 곡으로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번째 컬러 갖고 와가지고 펄감도 조금 넣어줄게요. 뭔가 우리 친구들에게 제 마음을 전할 때 딱 그 곡이면은 너무 딱 알맞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 이제 팬미덥을 하게 되면 그 노래를 이제 친구들이 꼭 들으면서 와주셔도 좋겠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이러고 살아요 친구들. 팬미덥 계획도 없으면서 팬미덥 테마곡은 정해놨어. 2번째 컬러 좀 갖고 와서. 이거 컬러 너무 고급스럽게 예쁘다. 이런 건 약간 베이지 팔레트에 들어가 있어도 예쁠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펄땡이 완전 화려한 거 갖고 와가지고 눈두덩이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다. 딱 눈, 화사해졌죠? 그리고 제가 영상 댓글들을 보는데 이제는 먼저 막 제가 막 10년이 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의 이런 밝은 텐션 관련해서도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해주시는데 제가 댓글 하나를 캡처를 해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면 밑에 댓글들 말씀처럼 훈이언님의 에너지가 강하고 밝고 건강해 보이셔서 늘 부럽답니다. 훈이언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이 이 일이자 업무인 게 당연할 텐데 어떻게 몇 년을 꾸준히 같은 텐션을 유지하시는지, 훈이언님의 스트레스 관리법 하셨던 운동 혹은 나만의 힘듦을 다루는 방법 관련해서 컨텐츠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가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3, 4년 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딱 지칠 때쯤이잖아요. 저도 4, 5년 차 그때 가장 지쳤던 것 같고 지금도 물론 많이 나 지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댓글을 읽고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 진짜 잘하고 있다. 프로 훈이언 너무 멋있다.
너무 부담스러워. 잠깐만 조금 뒤로 가실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라고 어떻게 안 지치겠어요. 지금도 엄청 지쳐있는 상태고, 제가 올영 세일 콘텐츠를 하려면 정말 막 1, 2주만 이렇게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올영 세일에도 그 7일 기간 동안 올영 세일 콘텐츠가 7개 올라가고 쇼츠가 5개가 올라갔잖아요. 거의 한 달 반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고 콘텐츠 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영 세일이 끝나면 몸도 일단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상 이 콘텐츠로 친구들을 만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제 콘텐츠를 공부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즐기려고, 이 휴식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건데, 나의 이런 텐션을 최대한 긍정적인 면을 전달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는 막 힘든 얘기도 막 구구절절 했다가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알아주세요도 했다가 했는데 결코 그게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 지 꽤 오래돼서 이제는 카메라를 딱 이렇게 켜면 저조차도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요. 그래서 아침을 이렇게 촬영으로 시작을 하면은 하루 종일 텐션이 올라가 있고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을 하되 영상 속에서는 최대한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저는 엄청 행복해 보여요 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봤을 때 그러게요. 저도 좀 뜨끔했던 게, 요거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 혼이연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행복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의 이야기 솔직하게 들려드린다면 사실은 말씀 주셨던 뭐 스트레스 관리, 하시는 운동, 나만의 힘듦을 다루는 법, 여기서 뭔가 엄청나게 제대로 하는 거는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힘듦을 다루는 방법? 요거는 좀 이번에 터득을 했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저는 올영 세일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책 읽기였거든요. 물론 놀고도 싶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저는 책이 너무 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봤을 때 행복할 때는 책을 잘 안 찾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 그럴 때 책을 읽게 되면은 제 마음을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나한테 그 상황에 딱딱 필요한 책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이렇게 책이라는 게 나랑 진짜 운명인가 보다. 그러니까 올영 세일 이렇게 몰두하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에 몰두하고 나서 그게 딱 마무리가 됐을 때 오는 그 허탈함? 공허함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조금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에세이 보는 거 좋아하는데 어쩔 때는 그 에세이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랑 비슷한 상황에 저렇게 잘 헤쳐나갔구나,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좋구나, 이런 거를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나랑 너무 다른 모습이야, 정반대인데 정반대에서 느껴지는 또 약간의 희열도 있긴 하더라고요. 난 너랑 너무 달라서 거부감이 들어, 이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나랑 너무 달라서 도움이 됐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올영 세일이나 이렇게 바쁜 시기가 끝나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또 가벼운 작품들을 썩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작품들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은 또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의 흐름과는 조금 상관이 없이 내가 막 끌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으면 내 감정의 속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조절해 가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았던 부분들은 몇 번 곱씹어서 또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잠깐 접어놨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쉽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책 읽기, 그게 저의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아이라이너 웨이크메이크 애쉬 브라운, 여기 눈밑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가요? 근데 붓펜 컨트롤이 진짜 쉽진 않다. 몇 년째 또 어떻게 같은 텐션을 유지를 하는지에 관한 질문도 주셨거든요. 여기 컬러 어두운 거, 일단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저만의 방법을 조금 찾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이 모든 게 일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밝은 텐션을 유지하는지 사실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코랄에이즈, 제 주위 유튜버 친구들도 매번 저한테 물어봐주는, 표현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유튜버 친구들이 많이 해주는 이야기들이 너는 좀 다르다, 그리고 뭔가 독특하기도 하고 한결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일만 하고 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주는데 저는 일만 하고 살진 않는데 워낙에 외부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나가진 않아요.
않아요. 집에만 있고 사실 일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외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샤넬이랑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혼자만의 휴식을 굉장히 잘 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유튜버 친구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더 잘났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유튜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어쨌든 나를 드러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행복감을 크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것만 보더라도 진짜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막 엄청 좋은 카페도 다니면서 막 음식점도 다니면서 막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스토리를 하루에 막 2, 30개를 맨날 올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는 이런 작업들이 너무나게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나를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저는 나를 드러내는 게 좋으면서도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상처도 굉장히 잘 받는 성격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중적인 모습이죠. 남들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고 사랑은 받고 싶은데 또 겁은 많아가지고 숨고 싶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심한 관종? 근데 제가 또 보기에는 소심한 관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또 소심하진 않거든요. 약간 변덕 관종? 뭔가 선택적 관종? 이런 선택적 관종. 그러니까 관심 받는 거는 좋으면서도 또 그 관심에 너무 푹 빠져고 힘들어할 때도 많거든요. 비록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만난 관계기는 하지만 자꾸 제 마음이 깊어져 가고 우리 친구들이 남겨주는 그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너무 이게 깊이 빠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또 때때로 혼란스러워 할 때도 있고 그 감정이 제가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저 여기서 애교살 요 컬러 조금만 더 섞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요청 주시는 콘텐츠 중에서도 브이로그라든지 뭔가 다른 분과의 콜라보? 뷰티 말고 그 외의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잠깐 먹방 콘텐츠도 막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훈이언이 돋보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훈이언의 리뷰가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훈이언 채널이 성장하는 거 좋지만 저는 뭔가 그 훈이언 리뷰, 뷰티 유튜버 훈이언 뒤에 제가 좀 쏙 숨어 있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훈이언으로 유명해지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유명해지는 건 싫다. 친구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 다들 막 무슨 말이야? 너 이미 유명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이유를 설명을 하면은 그제서야 뭔 얘기인지는 알겠다 라고 이제 답변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방송이나 왜 이런 거는 안 하냐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사실 방송 제안이 여러 번 왔었어요. 지금 활동하면서 못해도 그래도 한 대여섯 번은 온 것 같거든요. 뭐 프로그램 MC로도 왔다가 뭐 패널로도 왔다가 다양한 방송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진짜 겁이 많아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무서워요. 쉐딩 갖고 와서 그래서 처음 이제 초반에 시작을 할 때는 저의 이런 막 밝은 텐션, 저의 이런 밝은 캐릭터가 워낙에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요 명랑한 요 모습을 살려가지고 내 캐릭터를 조금 강화해야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모습이 지금 영상 속에 전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이긴 하거든요. 제가 막 억지로 만든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촬영할 때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훈이언으로 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꼭 제 전부인 것 마냥 저 스스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약간 다운되어 있는 것도 전데 그런 모습과 이 훈이언의 모습이 괴리감이 들면서 자꾸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담당자님들과 이렇게 실제로 만나다 보면은 훈이언님 엄청 사실 막 가벼울 것 같고 그런 분일 것 같았는데 또 이야기 나눠보니까 너무 다른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서도 제가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건지 영상 속에서 어느 순간 막 힘든 거를 막 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겟레디 속에서 제 이야기를 조금 솔직하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버 친구들을 보면서 자책을 할 때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왜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감? 이 사랑을 왜 온전히 나는 느끼지 못할까에 대한 자책, 뭔가 아쉬움, 후회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 결국 제가 든 생각, 결론이 뭐였냐면 이게 난 걸 어떡해 이런 모습이 나인 걸 어떡해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다른 친구들처럼 내가 막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즐기지는 못해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안전하게 진정으로 이 사랑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제가 이제 답글을 열심히 달긴 하지만 그냥 그거에 대한 가벼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제 삶에서 그 댓글이 주는 의미가 너무 커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성을 친구들이 제시해
해주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도 힘들 때 구구절절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먼저 위로가 올 때, 그리고 저조차도 몰랐던 그 힘든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짚어줄 때, 나 갑자기 눈물 날라 해. 짚어줄 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 울면 안 돼. 왜 울어? 영상 촬영해야 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댓글들 읽으면서 울 때도 많고 그래요. 제가 지금 올영 세일 끝나고 회복이 안 됐어요. 멘탈적으로 회복이 안 됐어. 여튼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면은 뭔가 보람을 또 넘어서 나라는 의미 자체를 찾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도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을 콘텐츠로 제작해 달라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굳이 갤러리 속에서 이 이야기를 녹여가지고 하는 이유는 제 이런 속마음을 저를 모르는 분들한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꾸준히 봐주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우리 친구들에게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콘텐츠로는 제작을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름이잖아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푹 빠졌거든요. 삐아의 모브 버니라는 아이라이너인데, 얘가요 친구들, 어머 진짜 들어오셔야 된다? 얘가 립 펜슬로 사용하면 겁나 이뻐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하고 서늘하 따다다다 이렇게 1차로 해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힘듦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는데, 립부터 발라볼게요. 이번에 밀크터치가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약간 클리오 크리스탈 그거랑 좀 비슷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물막이 올라오는. 그리고 맛있어. 그 다음에 에뛰드 이번에 마커 틴트 나왔잖아요. 얘가 진짜 꿀템인 게, 여기 입 있죠? 입술산. 입술산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안쪽 한 번 더 이런 느낌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든가 봐요. 이거 아울러즈 갖고 와서. 근데 저도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책 읽기 말고는 힘듦을 이겨내는 법을 지금도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 갔을 때 너무 행복했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 바쁜 일정 끝내고 나서 파리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어가서 그런지 파리에서의 여행은 진짜 200% 만족. 지금도 파리를 다시 가보고 싶을 정도로 여행 자체만으로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건강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행을 다녀와서 그런지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공허함이 몇 배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며칠 밤낮으로 울기도 하고, 막 새벽에 혼자 앉아서 거실에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엉엉 소리 내면서 울기도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무거운 감정? 감당이 안 되는 그 우울함이 저를 막 이렇게 덮쳐가지고, 지금 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꽤나 힘든 시간들을 사실 보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또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감정들을 제가 애써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힘듦이 나에게 다가올 때 계속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만의 방법으로 조금 더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립까지 완성을 해줬어요, 친구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일하는 거 외에 다른 거에 시간을 내는 게 저는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좀 배워봐야겠다, 좀 새로운 도전도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이 있는데, 뭔가 와 하고 이제 탁 눈이 떠진 게, 그동안 나는 이런 분야에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조금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그런 거라면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배우려고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첫 수업을 가는데 굉장히 설레고 행복하고 떨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림도 조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가 느끼는 이런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찾으려고 노력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너무 동떨어지면은 시작했을 때 그게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연장선상으로, 근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넓혀가면서 조금 나의 생활 반경, 이 머리의 반경을 넓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오늘 치크는 원래 이거 구찌 써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느낌이랑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홀리카를 써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이쪽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걸로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타로 라떼라는 컬러인데, 친구들 미쳤어요. 이거 제형이 진짜 좋고, 이 퍼프랑 사용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 이거 이미 써봤어. 어쩐지 딱 얘가 꽂히더라. 이렇게 한 다음에 또도도도, 이게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고 예쁘게 진짜 올라가. 아니 베이스가 안 뜯기는 거 자체만으로도 대박 아니에요? 그리고 이 퍼프랑 미쳤어. 이렇게 같이 구성해 있는 거. 제가 그 하밍 그 제품
제품 쓸 때 퍼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자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힘 조절 없이 두드려줘도 너무 예쁘게 발려요. 오, 실제로도 너무 은은하게 잘 발려. 아, 그리고 베이스가 안 벗겨지는 게 진짜 신의 한 수.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 조금 써볼게요. 제가 또 요 아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구매해서. 얘는 베리글로우. 여기 있는 구슬을 스르르르 섞어가지고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 너무 예쁘다. 잠시만, 이거 약간 컬러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컬러가 좀 들어가죠. 근데 약간 하이라이터 느낌으로 사용해야겠다. 저는 광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광대 부분에 이런 느낌?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빔이 훨씬 세고요. 얘는 뭔가 오늘 한 이런 피부 표현보다는 조금 더 매트한 피부 표현 해서 포인트로 쓰면 훨씬 더 예쁘겠다. 여기 있는 이런 아이들 하얀색 하이라이터로 예쁘기는 겁나 예쁜데 손 겁나 안 갈 것 같은데요. 저는 요거 글리머 베일 요 아이를 갖고 와서 얘가 하이라이터잖아요. 얘 하이라이터 세다. 진주알 콕. 여기 약간 보라색 컬러도 있거든요. 라벤더? 쿨한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다. 이 라벤더 컬러 예쁘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보이는 게 너무 예쁘다. 꽁꽁꽁꽁 눌러가면서 쓸지 말고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존재감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앞으로 쓰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블러셔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오늘 홀리카로 딱 마무리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아요. 쿠션 살짝 해가지고 한 번만 눌러줄게요. 오늘 이렇게 화사한 쿨톤 느낌으로, 여쿨 느낌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타일링까지 모두 마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모두 마치고 왔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일단 전체적으로 색조를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쿨톤 분들이 데일리로 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피부 표현이랑 그 다음에 홀리카 치크, 그 다음에 요거 롬앤 요 구슬 파우더가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존재감이 있으면서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가지고 요게 손이 잘 갈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은 아니지만 제가 외출을 한다거나 어디 중요한 날 있을 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이제 수다를 떨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던 그런 갤레디여가지고 제가 평소보다 메이크업에 집중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데일리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거는 저의 또 헤어 컬러가 많이 빠진 상태여가지고 조금 더 어두웠으면 어땠을까. 머리가 너무 웜하잖아요. 쿨한 느낌으로 또 염색을 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염색을 해가지고 더욱더 예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